과거 양육비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저는 양육비 1억 원까지 받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록 이혼 전문 변호사 송정인 변호사. 이원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자와 양육비는 반드시 정해져야 하는데요.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양육자,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권자에게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양육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만 하는 상황일지라도 이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민법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민법상의 성년의 나이는 만 19세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오늘은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양육비 청구 소송에 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저희 양육비 소송하다 보면 굉장히 치사하고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혼 소송 중에서 특히나 양육비 소송 부분은 다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치사해지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몇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내보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가사도우미 따로 쓰는 비용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무리하게 조금 과하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 양육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주기 싫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대출을 만들거나 과하게는 아예 직장을 그만둬서 난 양육비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버티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런 담당하는 사건들 중에 조금 난감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양육비 소송 같은 경우 10만원, 20만원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덜 주냐, 더 받아내냐 이런 것들로 많이 싸우게 돼서 참 굉장히 저희가 수행할 때마다 치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거나 별거 중에 혼자서 아이를 양육했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변호사님 혹시 소송하면서 과거 양육비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저는 과거 양육비 1억 원까지 받아봤습니다. 제가 했던 사례에서 양육비 청구하신 분이 아이를 3명을 혼자서 약 15년 정도 키웠고 그거에 대해서 한 푼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총 과거 양육비 합쳐서 1억 원 판결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과거 양육비 1억 정도라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변호사님 이 부분 1억 원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사실상 이분의 케이스도 자녀 3명이고 또 15년 정도면 사실 적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 양육비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청구를 했어서 한 3억 원 정도를 청구를 했었는데 판결은 한 1억 원 정도로 났었고, 대부분 이렇게 과거 양육비를 일시급으로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판결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때 굉장히 판결로 나오는 금액이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송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법원 판결 같은 걸 보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작을 해서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 감액을 해준다고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아이를 키운 양육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이 키우느라 힘들고 정신없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던 건데 오히려 이게 역으로 감액 사유가 돼서 일시금이라고 해서 대폭 감액되는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입장에서 많이 억울하고 좀 답답하신 경우가 참 많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할 때 양육비를 많이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양육비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실제로 어디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영수증이나 이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아이 양육비를 책임져야 되는 상대방, 비양육자의 소득이나 재산 내역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상대방이 충분히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나 양육비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한데, 상대방의 그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사실조회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법원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절차 등을 통해서 상대방 재산 내역, 그리고 소득 내역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양육비를 법원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기준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지출하는 게 물론 뭐 더 많고 예를 들어 치료비나 정말 뭐 급작스러운 갑자기 많은 비용으로 금액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뭐 과거에 지출했던 영수증을 전부 모아놓거나 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내 자녀의 나이에 맞는 그때 당시의 소득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과거에 이 정도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됐다라고 법원에서 추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양육비 지급하라는 금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제 지급했다는 뭐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법원 명령으로 상대방 직장이나 또 상대방 뭐 금융사나 이런 데 직접 제출하라는 명령이 가기 때문에 뭐 당사자가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한다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이라는 것을 재판부에다가 입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뭐 이 사람이 대신 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명의의 뭐 부동산이어도 이 사람이 재산세를 냈다라는 뭐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뭐 상대방이 뭐 다른 사람과 대화했던 내역, 아니면 뭐 녹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그 사람이 충분한 지급할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양육비를 그거에 맞게 산정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양육비 가만히 둔다고 하면 누가 절대 챙겨주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양육비 청구를 해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재판부에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또 재판부를 설득해야 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양육비 관련한 소송을 많이 해본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꼭 사건을 맡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과 소송에서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하단에 나온 이메일 주소로 저희 온라인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양육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청록 이혼 전문 변호사 송정윤 변호사, 이원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